비례정당 어떻게 해야 할까?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고민입니다. 결국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.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궁금합니다. 12일부터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고민이 많겠지요. 일단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. 그렇게 욕하던 통합당의 꼼수를 따라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민주진영이 대단결해야 할 때다. 그러고 일단 이겨야 될 것 아니냐. 비난은 순간이지만 4년 동안 그 책임 문제에 따라다닌다.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정의당을 뺀 다른 당은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정의당은 여전히 완강합니다.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?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?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내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최고위 결정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들의 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, 이런 것에 공감대가 모여졌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. 원래는 지금 의총이 없이 가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논의는 의총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지금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.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, 자,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 정기현 평론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결론이 어떻게 지금 날까요? 분위기는 뭐 당원들이 어쨌든 비례정당을 만들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던진 것 아닙니까? 민주당 지도부 크게 실망입니다. 예. 특히 이낙연 우리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계신데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? 그럼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? 우리 당의 의석수가 5석, 10석 작은 게 대통령 자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?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? 원래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투표의 비율만큼 의석수를 가지 못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자고 이번에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쩔 수 없는 안이었으면 그걸 민주당이 주도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의석 10개 이제 날아갑니다. 예.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 철없는 정치평론가가 현실 정치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자,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? 모든 것을 정당의 이익만 가지고 합니까? 국가의 이익이나 정치의 이익이나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까? 저는 당원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무책임하게 당 지도부가 당원들이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당원들은 반드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대로를 선택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정의당의 의석을 더 가져가든 민생당의 의석을 더 가져가든 거기에 쳐다보지 마십시오. 예.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. 그렇게 하면 지금 당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당원들이 당 지도부를 꾸짖어야 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노영희 변호사 전망은 어떠신가요? 저는 그 4+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때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. 결국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몇 개를 더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,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뭔가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에 좀 새로운 변화를 꾀했지만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게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심상정 대표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거는 상황의 변화를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정기현 평론가가 대로를 가라라고 하지만 대로를 갈 사람이 없으면 대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바뀐 상황에서 각 당이 처해야 될 혹은 취해야 될 입장이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,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여소야대라고 했었지만은 그동안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예. 정혁진 변호사. 일단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그래서 비례다, 저는 그 생각을 들고요.
선거법 개정할 때 작년 말에 무리했잖아요. 왜 무리를 갖다가 했습니까? 결국은 지금 소수 정당들이 필요한데 그 정당들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이제 미래한국당이라고 한 당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. 하지만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결국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밀어붙인 정당에서 그 아무런 왜 선거법을 개정했는지 모르겠고요. 예.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칙이 이기는 것이고 소탐대실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. 예. 장성철 소장. 저는 만들 것 같아요. 본인들이 직접 안 만들어도 시민사회단체랑 연결해서 만들 것 같고 저는 민주당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명분 없는 가짜 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. 이것은 이해찬 대표, 이인영 대표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입니다. 이거를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고요.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, 상황이 달라져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?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